최근 날씨가 포근해지더니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중국 공장이 멈추면서 쾌청한 3월이 지속되었지만 올 들어 중국이 연 6% 이상 성장 목표를 제시하는 등 코로나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미세먼지는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혀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에 우리는 늘 당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탈리아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 분화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화 과정에서 나온 독성 연기가 약 7,000km 떨어진 중국까지 이동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은 유럽연합의 대기감성 위성이 찍은 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에트나 화산 인근에 형성된 것과 유사한 아항산 가스띠가 중국 북서부에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황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아항산 가스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화산의 분화활동 과정에서 대량 배출되는 유독성 화합물입니다. 이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크며 산성비의 원인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우리 네티즌들은 이탈리아 급호감, 화산이 좀 더 힘내길 이라고 반응하며 그동안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로 고통받았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중국과 손을 잡았던 이탈리아가 이제와 후회하며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이탈리아는 화산 연구 기술에 대해 협력키로 했습니다. 9일 제12차 한 이탈리아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이탈리아 국립지구 물리화산연구소는 백두산 분화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화산 연구 기술 개발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륙 간 광식의 비교 연구도 조만간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가장 활발한 활화산 보유국으로 오래전부터 활화산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한국과 손을 잡고 백두산과 같은 활화산의 화산 분화를 예측하는 데 힘을 모을 전망입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 초기에 중국에 이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지만 여기에 한국식 대응 모델 연구팀을 가동하며 한국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방역을 연구하고 적용하려 했습니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코로나 이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이탈리아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는 중국 자본의 힘이 절실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1대1로 정책을 펴는데 이탈리아가 필요했기에 중국과 이탈리아 정부는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국 중국의 거대 자본은 이탈리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국외 투자는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천연자원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이탈리아에서 유럽의 세계 정상급 브랜드와 핵심 기관 산업 지분을 좋은 조건에 확보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게 이 기회가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유명 사치품 브랜드와 높은 기술력의 장치 산업을 함께 거느린 이탈리아는 최대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중국 국영 전력회사는 이탈리아의 전력과 가스 유통망을 통제하는 회사인 CDP 레트의 지분 35%를 사들였고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이 이탈리아의 국영에너지 기업 에니아 에넬에 투자한 금액도 20억 유로로 추산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통신회사 화웨이는 2008년 중국 이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탈리아 밀라노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했고 이탈리아 사치품 산업을 대표하는 호화 요트 제조사 페레티는 2009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가 중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또한 의류와 가구, 향수 등 메이드 인 이탈리아로 통하는 분야의 중소 제조업체도 200여 업체가 중국과 홍콩 자본에 팔렸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가장 컸던 것은 2019년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합류하며 항구 4곳을 연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서방으로 세력을 넓혀내는 중국에 틀의 목마가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정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탈리아에게 중국의 약탈적 경제 모델을 살펴보고 결정을 제거할 것을 이탈리아에 충고한다라고 말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탈리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탈리아는 아무런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과 1대1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겪은 나라는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친중국가인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1대1로용 차관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 상황에 몰렸고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친중 국가인 라오스도 1달러 사업을 위해 67억 달러의 중국 차관을 받아 파산할 뻔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도 1달러 사업에 참여한다며 중국에서 차관을 도입했는데 국가 부채가 종전에 GDP 대비 60% 수준에서 80%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1달러에 참여해 돈을 빌렸다가 낭패를 겪은 국가는 16개국이 넘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2017년 11월 1달러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네팔도 중국 업체에 맡기려던 25억 달러 상당의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또한 호주, 인도, 베트남, 루마니아 등은 자국 내에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차단시켰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만행에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등을 돌리고 있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을 믿었던 이탈리아도 이제는 중국의 맛을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이탈리아 축구 클럽들까지도 잠식하려 했습니다. 중국 소니클럽은 2016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축구 클럽 인터밀란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수닝그룹은 최근 재정난으로 중국 프로리그 지난해 챔피언 장소 수닝을 해체시키고 최근 인터밀란에서 이적료까지 체납하더니 이제는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중국 왕구재벌 라스타에 인수된 스페인의 에스파뇰은 27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당했습니다. 에스파뇰에서 뛰는 14억 중국의 희망이라 불렸던 우레이는 한때 내가 먼저 유럽에 왔었다면 손흥민을 능가했을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이제는 스페인 2부 리그에서도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중국에게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퍼지자 중국은 코로나가 중국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관영 한국시보는 지난해 3월 이탈리아 저명학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이탈리아에서 이미 전파라는 제목의 기사로 레무치 소장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레무치 소장은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탈리아에서 노인들의 심각한 폐렴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한국시보는 이를 두고 이탈리아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고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레무치 소장은 이런 한국시보의 보도에 분개했습니다. 자신의 말은 코로나에 감염된 중국 환자가 이탈리아로 여행했기 때문에 퍼졌을 것이라는 말이었는데 이를 왜곡했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중국을 믿은 대가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유통 중이던 중국 불량 마스크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마스크 600만 개를 압수했습니다. 이는 유럽 마스크 인증 등급인 FFP2가 찍혀 입자 차단 효과가 95%라야 하는데 실제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마스크를 믿고 다녔던 이탈리아인들은 오히려 감염에 노출됐다며 분노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같은 사건에 코로나는 중국이 이탈리아에게 선물한 가장 큰 빅엿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사극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극에 나온 한 중국인은 믿기지 않게 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네티즌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긴장해라.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 방에 쭉 보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프렘푸시와 함께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의 사이타마시의 모든 시립학교 학생 10만 명에게 일제히 손뼉을 치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이타마시의 전체 시립학교 168곳의 아동, 학생 약 10만 명이 C19에 대응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는 뜻으로 교실 등에서 일제히 손뼉을 쳤습니다. 갑자기 10만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박수를 치는 행사를 강제로 했다고 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것을 계획한 시교육위원회는 아이의 마음을 키우는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교육위원회는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왜 박수를 보내는지 아이들은 이해할지 모르겠다 라며 아이들의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 아닌 그냥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을까 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박수를 쳤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교육 방법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역시 군국주의 일본다운 교육 방식이네요. 다음 뉴스는 트럼프가 육사 졸업식에서 건강이 위태로워 보이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위해 올라선 연단에서 물컵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대려던 중 팔을 올리기 힘든 듯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왼손까지 거둔 뒤에야 그는 목을 축일 수가 있었습니다. 축사가 끝난 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여러 차례 주춤주춤 걷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위터에 이런 영상과 함께 트럼프는 괜찮지 않다, 트럼프는 아프다 라는 해시태그가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내려오는 계단은 매우 길고 가팔랐고 손잡이도 없었다. 무엇보다 매우 미끄러웠다. 내가 가장 피해야 할 상황은 넘어지는 것이었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경사로는 전혀 가파르지 않았다 라며 건강 이상설에 불을 붙였습니다. 트럼프에 관한 뉴스는 항상 위태롭네요. 그의 건강처럼 말입니다. 다음 뉴스는 시애틀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주변의 지역에 특별자치구역 이름을 새롭게 지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과격 시위대는 도심을 점거하고 그곳을 자신들의 특별자치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시애틀 캐피털힐 지역 6개 블록에 목재 바리케이트와 무장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찰에서 해방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500명 정도의 규모이고 바리케이트를 지키는 시위대는 무장했고 일부 시위자들은 상점을 약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위대는 제도적 인종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30여 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시위자들은 미국 국기를 들고 그 주변으로 들어갔다가 난투극이 벌어지고 일부 시위자들은 손으로 깃발을 찢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의 군대를 투입하겠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애틀 시장이 군 투입을 반대하고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할 정도이니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식민지 시대의 동상을 제거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인종차별과의 싸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지만 자신의 나라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식민지 시대의 동상을 내려놓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마크롱은 주소, 이름, 피부색이 달라도 프랑스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줄 수가 있다. 기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의 노예 무역이나 식민지의 잘못을 상징하는 조각상을 제거하라는 요청에 대해 공화국은 역사에서 흔적이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며 어떤 조각상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며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함께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때마다 제거해버린다면 무엇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요? 역사의 평가는 수시로 달라질 텐데 말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일본 나리타 공항의 지상 요원들이 할 일이 없는 요즘에 지역을 살리는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19로 많은 여행객이 줄어들어서 공항 직원의 일거리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나리타 공항의 지상 요원 일부를 지역 근처 농가에 4월 하순부터 4곳에 하루에 10명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 작물인 파 농가에 가서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일하고 있는 직원의 인터뷰를 보면 소중한 상품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수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 라고 했습니다. 파를 재배하는 토시히로 씨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 좋은 자극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